안녕하세요. 유복여고 미적분 수강생 여러분, 김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미적분 15번째 시간일 거예요. 15차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목요일이고 현재는 다음 주 수요일이 여러분의 등교 계약일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아직 모르죠. 아무튼 온라인 수업 진행이 되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따라오셔야 되고요. 수업 그 영상 안에서 계속 그 변경된 시험 일정이라던가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공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글로도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3이니까 훨씬 좀 불안하고 아마 시험 걱정이 제일 크실 텐데 최대한 결정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5번째 시간, 사실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교과서는 62페이지이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자연상수 2, 우리가 처음 배웠었던 그 자연상수 2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자연상수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게 되었는가, 가장 처음으로 이 숫자 2.7 정도 된다라는 그 애매한 그 숫자를 처음 인지한 사람은 로그를 고안해낸 수학자 네이피어인데, 사실 그 사람은 이 자연상수 2가 그렇게 중요한 숫자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연상수 2에 대한 업적은 그 이후에 등장했던 베르노이라는 수학자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한번 해봅시다. 예금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자가 생기겠죠. 그 이자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 편의상 이자는 화끈하게 100%로 하겠습니다. 1년 후에. 여긴 지금 현재. 현재 지금 돈을 입금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이자가 100%가 된다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1원을 입금을 하면 1년 후가 되면 원금 1원에 이자 100%니까 또 1원이 붙어서 나는 2원, 2배의 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행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분명 똑똑한 사람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 1년은 너무 길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는 딱 6개월만큼이니까 딱 절반만큼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그 예전에는 뭐 그랬었나 봐요. 지금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요. 6개월 동안 은행에 예금을 했으니까 이자는 50%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얼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잘 보세요. 처음에 1원만큼의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으니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원금 1원에 이자가 0.5만큼 붙어 있어요. 이만큼의 돈을 일단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6개월 만에 왜 해지를 했느냐? 그 다음에 다시 넣는 거죠.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요. 이제는 얘를 1.5라는 돈을 다시 입금을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이자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전체 1년 뒤에 얼마큼의 돈을 받게 되는가 잘 보세요. 현재 1.5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여러분들 등비수열하면서 원리합계를 아주 살짝 공부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또 50%의 이자를 받게 될 거니까 6개월이 지나면 이 사람은 원금 1만큼의 이자 50%만큼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1년 뒤에 총 얼만큼의 돈을 가지게 되느냐? 6개월 만에 받은 돈 1.5에 6개월이 지나서 50%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또 1.5만큼 곱해지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뒤에 잠깐 이렇게 써놓을까요? 1 더하기 0.5 얘와 얘 곱이니까 결국 얘는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해보시면 1.5의 제곱 2.25만큼의 돈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 1년 동안 입금을 했던 사람은 얘는 분명 이거예요. 그냥 1 더하기 1 원금 1에 이자 100%에 한 번 넣었으니까 1 그래서 얘는 그냥
이만큼의 돈을 받는데 6개월 동안에 해지를 하고 다시 예금을 했던 사람은 자, 이만큼의 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차이가 생겼네요. 더 많은 돈을 이윤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짧게 가봅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분기로 한번 가봅시다. 2번만 더 갈 겁니다. 내가 분기별로 입금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똑같아. 그럼 첫 번째 돈을 처음에 1원을 넣었고 4분기, 그러니까 3달 동안만 딱 입금을 하고 해지를 한 거예요. 똑같이. 그럼 4번으로 나눴으니까 이자는 25%로 가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집어넣고 해지하고 또 집어넣고 해지하고 또 집어넣고 해지했을 때 1년 후가 되면 그럼 이 사람은 얼마큼의 돈을 받게 되느냐? 아까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 친구는 원금 1에 이자가 0.25만큼이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4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와 계산의 같은 원리로는 4제곱만큼의 식을 얻게 돼요. 이거 1.25의 4제곱 이거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2.7 정도 됩니다. 똑같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돈 1원을 가지고 만든 건데 계속해서 쭉 1년간 예금을 했던 사람, 그 다음 6개월씩 예금을 했던 사람, 3개월 단위로 예금을 했던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증가한다는 걸 알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끝없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구나. 계속해서 돈이 끝없이 늘어나네. 잘하면 1년 만에 그냥 떼돈을 벌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극단적으로 짧게 갑시다. 매일매일 은행에 가서 공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은행에 가서 매일 해지하고 매일 예금을 새로 든다고 한번 해봅시다. 365번 이 짓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은 원리로 써보면 되겠죠. 원금 1원에 360으로 나눴으니까 이자는 365분의 1만큼의 이자를 받겠죠. 하루씩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금을 집어넣었으니까 365번 이자를 받게 될 겁니다. 계산이 이래요. 자, 그럼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떨어지지 않아요. 2.71 정도 되는 이런 값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얘보다는 커요. 얘보다는 분명히 더 큰 값을 가져요. 아, 짧게 넣으면 짧게 넣을수록 훨씬 더 이득을 크게 벌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매 순간 계속해서 예금을 해지하고 계속 다시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르면 이자를 준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는 방법을 반복했을 때 그 반복이라는 건 아주 짧은 순간만큼 이제 해지하고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리미트라는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가능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해지했다 가입하는 짓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무한히 많이 예금을 다시 가입하는 방법 반복한다. 그럼 이때 식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1 더하기 내가 만약에 1000번 예금을 넣었다는 거는 365를 1년을 1000으로 나눴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자는 x분의 1만큼이 되는 거겠죠. 365번이었으니까 이자는 365분의 1. 그죠? 이런 식이죠. 그 다음 x번 반복해서 예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가입한 횟수만큼 계속해서 거듭 제곱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합계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 교과서에서 봤던 그 식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자연상수 2라고 정의를 한 거죠. 실제로 이 값이 대략 2.718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이미 교과서에서 봤었던 자연상수 2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예를 들어 표현해 드린 겁니다. 꼭 이 사람이 이 예금으로 떼돈을 벌기 위해서 자연상수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제적 사회 현상이나 어떤 자연 현상을 해서 세포의 분열 뭐 이런 것 같은 어떤 현상을 좀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모델을 하나 생각한 건데 극한으로 표현된 이 식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이 값을 우리는 자연상수 2라고 일단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르누이는 이런 생각만 했고요. 이 사람은 현대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페르마랑 좀 비슷해요. 다 생각을 해놓고 논문을 쓰지 않아서 사실은 베르누이 것으로 자연상수를 인정을 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내용을 문서로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저씨가 오일러예요. 오일러는 OC 아니고 EC죠. 그래서 오일러의 앞글자 예를 따서 자연상수를 E로 명명을 한 겁니다. 베르누이가 잘했다면 자연상수는 B가 됐을 텐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은 오일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우리는 이 극한의 간단히 극한의 식을 자연상수 2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도대체 이 자연상수 2라는 거 나누어 떨어지지도 않아. 정확한 값도 몰라요. 사실 파이 같은 거야. 끝없이 펼쳐지는 이거 무리수예요. 이런 숫자를 도대체 그럼 왜 만들어냈느냐. 심지어는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고 대학을 간 친구가 경제학을 들을 때 자연상수 2가 갑자기 나와요. 고등학교 때 안 배운 친구들도 나와. 분명히 어디선가 이용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시로 들어봤지만 이거는 경제학적인 얘기잖아요. 이 자연상수 2가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 이제 우리는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 거고, 왜 갑자기 단어는 미분인데 왜 자연상수 2부터 배웠는가? 그 해답을 이제 교과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찾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을 하기 위한 과정인데 1단원의 제목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이었어요. 그리고 이 극한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구할 수 있고, 이 도함수의 정의도 극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함수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 극한을 먼저 알아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계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구하는 과정에서 이 도함수의 정의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자연상수 2가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자연상수 2를 먼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태자면 자연상수 2는 무리수예요. 무리수이고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유리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루트 3 같은 건 좀 불편하죠. 하지만 제곱을 하면 3이 돼요. 편안해져요. 아무리 복잡한 무리수라도 뭐 5제곱근 3 이렇게 생긴 거라도 5번 거듭제곱을 하면 3 유리수가 돼요. 그런데 이 자연상수 2는 아무리 거듭제곱을 한다 하더라도 간단한 유리수로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좀 그냥 특이한 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무리수이면서 특히 초월수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교과서에 없으니까 저는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초월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수 딱 2개 있습니다. 이해하고? 중학교 때 배운 거? 파이. 예,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간단하게 되지 않는 그런 애들. 그래서 이런 좀 아주 복잡하고 특이한 수인데, 이런 초월수들은 보통 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사실은 도움이 되는 애들인 거죠. 파이가 없었다면 원의 둘레 이런 거 못 구하잖아요. 지구의 건널비 이런 것들 수학적으로 못 구하잖아요. 근데 이 파이라는 3.14 정도 되는 애매한 그 수를 하나 파이야 라고 정해놓음으로써 인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상수 2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연상수를 가지고 어떻게 미분을 이제 정의해내고 도함수를 얻을 건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6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두 가지, 단순해요. 두 가지입니다. 지수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것, 로그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래서 아까 뭘 보긴 봤지만 예금 그런 건 모르겠는데 도대체 자연상수 2를 내가 왜 배워야 되면 이게 왜 수학 교과서 안에 필요한 건가, 그 답을 찾을 건데, 사실은 그 답은 좀 많이 뒷부분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도함수를 계산하는 것, 그리고 이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뭐 접선의 기울기라든지 속도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을 해봐야 사실 좀 느낌이 오겠죠. 더 뒤로 가서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그러니까 정적분이죠. 넓이를 구한다는 건. 그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까지 가봐야 자연상수 2가 진짜 필요하고 유용한 거구나 라고 좀 인식을 하게 돼요.
자연상수 2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의 우리의 수업인데 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끝까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계속 지금 이걸 강조해 드리냐면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예요. 자연상수, 대학생이 됐을 때 자연상수 2를 들어봤다. 이과예요. 자연상수 2 저게 뭐야? 그냥 알파벳 2지 저게 뭐야? 그러니까 2를 봤을 때 2.718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이과고 그렇지 않으면 문과야. 저는 그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중에는 나뉘게 됩니다. 미적분 수업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고3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능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가형과 나형이라는 수능을 치르는 세대잖아요. 가형을 볼 사람과 나형을 볼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형은 미적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연상수 2라는 언급이 없겠죠. 지나고 나면 자연상수 2가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나형을 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근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문에서의 자연상수를 당연시 여기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었는지는 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극한의 정의보다는.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지수함수. A는 양수고요. Y는 A의 X거듭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작년에 수투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만 떠올려 보면요. 우리는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프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극한식으로만 표현할게요. 아주 짧은 정의역의 사이 H를 두고요. 그 H분의 가로의 변화 분의 A 플러스 H, 그러니까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에서 왼쪽의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을 빼면, 그러니까 Y의 차이, X의 차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극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F'X 도함수의 정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를 이용해서 이 지수함수의 식을 도함수를 구해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라면 이제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그 두 개의 식을 이제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교과서 2장 앞에 있었어요. 59페이지 예제 4번에 있었던 그 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두 개였죠. 책에 있는 대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직접 극한을 계산을 해봤었던 두 개의 식이에요. 요 두 개의 식, 이 안에 지금 둘 다 자연상수 2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죠.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해낼 겁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한번 가봅시다, 이제. Y'은요, 정의대로 나타내 봅시다, 이거. 그럼 지수함수니까 A의 X 플러스 H 거듭제곱 마이너스 A X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도함수는. 이제 이 극한만 정리해서 구해내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AX 거듭제곱. 극한과 상관이 없죠? 자, 앞에 개수로 뽑아냅시다. 공통인수니까 남는 거. A, H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만큼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결과만 찾으면 되는데 이 극한이 얼마인가만 알면 돼요, 우리는. 근데 얘, 자세히 보면 얘랑 좀 유사하기는 한데 지금은 자연상수 아니가 그냥 일반 상수 A예요. 그럼 이 결과는 여기서부터 뭔가를 얻어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했었나 잠깐만 돌아가 봅시다. 복습해 볼게요. 기억하시나요? 분자를 치환하려는 것을 우리는 식을 조작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어차피 교과서에 나왔어도 문제고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별표도 치고 그랬었어. 치환해놓고 나서 이 극한의 식을 다시 정리를 했었죠. 해봤더니 이건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치환을 해도 여전히 t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이고요. 자, 분모가 이거 쭉 정리하고 나면 로그 a의
1 플러스 t 이런 꼴이 되나요? 분자는 t. 한 줄만 더 쓰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열심히 정리를 하시면요. 분자에 있는 t를 분모로 가지고 내려오려고요. 얘 가지고 내려오니까 역수 t분의 1. 괜찮죠?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1 플러스 t이고 얘 가지고 왔으니까 t분의 1 거듭제곱 전체 분의 1 꼴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알죠? 자연상수 2의 정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 요만큼이 자연상수 2예요. 극한이. 따라서 로그 a의 2 분의 1.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a의 2 분의 1 바꿔주니까 네, ln a가 나오겠죠. 자, 참 과정이 길죠? 한번 연습해 본 거야. 자, 여기서 처음의 과정과 끝을 기억을 해둡시다. 우리는 이 지수함수의 극한이, 이 지수의 극한이 ln a가 나온다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연상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쓸게요. 여기지?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따라서 구해냈습니다. a의 x 거듭제곱 그대로 있고요. 뒤에는 자, ln a. 참 복잡해 보이지만 a는 상수기 때문에 ln a도 그냥 상수예요. 상수. ax제곱 ln a라는 도함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처음과 끝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수함수 a의 x 거듭제곱이라는 애의 도함수를 이렇게 계산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상수 2를 포함하고 있는 극한을 이용을 해서 몇 줄 안 되게 간단히 만들어낸 거예요. 자, 사실 62페이지, 62쪽에서 설명드려야 될 그 내용은 이 안에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났더니 자연상수 2가 더 좋은 점은 뭐냐면요. 특별히 만약 하필 상수가 자연상수 2였다면 2의 x거듭제곱 얘였다면 그럼 얘는 도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세요. 얘는 그대로 결론에 집어넣어 보면 2의 x거듭제곱이고 l은 얘예요. 1이죠. 밑이 2인 로그니까. 그래서 얘는 유일한 건 아닌데 원래 함수와 도함수의 형태가 동일한 그런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됩니다. 한번 미분을 더하면 그래도 2의 x 거듭제곱이겠죠. 그래서 원래의 함수랑 모함수랑 도함수랑 서로 동일한 대표적인 함수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또 수능에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원래 함수랑 도함수랑 똑같이 생겼대요. 2의 x 거듭제곱이야 사실은. 근데 함부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얘만 그렇지는 않아요. 딴 애도 있어 있기는. 이러한 간단해지는 특수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상수 2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교과서에 있는 63쪽 맨 위에 그 지수함수의 도함수 얘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연습해 보는 거는 다음 차시로 살짝 넘길 거고요. 교과서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그 함수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책을 먼저 한 장을 먼저 넘어가 보시면 64쪽에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합니다. 얘는 특별히 lnx인 이 자연 로그의 도함수를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혹시 있다면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부르죠.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는 예전에 공부하던 분들은 그냥 얘를 lnx라고 부르지 않고 로그 x로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던 이제 교수님들은 그렇게 부르죠. 로그 x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로그 x야 라고 부르는 건 상용 로그인데 밑에 10인 로그. 근데 보통 오래된 교수님들은 그냥 로그 x로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lnx의 도함수를 구할 겁니다. 똑같이. y 프라임.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써봅시다. 얘와 ln x. 이게 도함수의 정의죠. 마찬가지로 이 극한만 계산해내면 우리는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직접 구성해내게 된 겁니다. 이건 바꾸면 되잖아요. 이건 좀 쉽죠. 로그 마이너스 로그 꼴입니다. 분자가 그대로 하나의 로그로 합쳐져요. x분의 x 플러스 h 진수의 나눗셈으로 합쳐지죠. 1 더하기 x분의 h
만큼 분모는 h. 다 된 것 같습니다. h분의 1이라는 이 분모를 h분의 1을 로그의 지수로 보내주려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시면 두 줄로 정리해 봅시다. 1 더하기 x분의 h이고요. h분의 1을 그대로 지수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런 꼴과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x분의 h 정삼각형 h분의 x 역삼각형 형태 기억하시나요? 분자에 x를 곱했으니 다시 x분의 1이 하나 곱해줘야 되겠죠? 하고 나면 또 우리가 좀 익숙한 극한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까지 요만큼. h가 0에 수렴하니까 x분의 h 역시 0에 가까워지겠죠. 자, 0에 가까워지는 애 0. 얘는 역수. 무한대로 하나씩 커지는 애. 요만큼이 바로 자연상수 2의 정의였어요. 됐죠? 자, 따라서 남게 되는 건 뭐냐? 그럼 ln 2예요. 그냥 1이네요. 따라서 남는 거니 지수만 남는데 지수는 다시 바깥으로 보내줘. 앞으로 보내줘. x분의 1만 나눠주면 x분의 1, ln 2. 남게 되는 건 x분의 1밖에 없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로그 함수의 도함수가, 그러니까 과정은 좀 찬찬히 곱씹어야 되겠지만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자, 하나 구했습니다. lnx라고 하는 이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 봤더니 x분의 1이라는 간단한 유리함수로 간단하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가 딱 1이에요. 이런 것들을 뒤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수투에서 배웠었잖아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유리함수마저도 자연상수 2를 통해서 도함수나 미분이나 적분, 이런 계산들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수투에서는 세상에 미분할 수 있는 함수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미분할 수 있는 건 다항함수밖에 몰랐잖아.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만 미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넓게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이제는. 자, lnx만 지금 도함수를 계산해 본 건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어떨까? 그냥 미치 a인 양수는 어떨까? 로그의 미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되겠죠? 이런 함수는. 자, 그럼 얘는 바꿔놓고 출발하면 되잖아요. 로그는 밑과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ln a 분의 ln x 이렇게 쪼갤 수 있나요? 그래서 ln a 분의 1은 그냥 상수예요, 그렇지? 자, 이렇게 상 꽂아놓고 나니까 분리하고 나면 결국 얘는 남는 건 ln 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얘는 그냥 미분하면 x분의 1이야. 얘는 그냥 상수잖아, 숫자. 따라서 x 그냥 ln a 분의 1. 일반적인 로그 함수의 도함수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보통의 로그 AX라는 로그 함수의 도함수는 X ln A분의 1.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예요. X분의 1꼴에. 이런 함수로 도함수를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64페이지에 있었던 그 내용이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연습은 필요하겠지만 지수, 로그, 밑에 상관없이 지수함수와 이 로그 함수를 모두 미분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그 방법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년에 배웠던 미분법의 도함수의 활용과 똑같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속도와 가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함수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개념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연습을 한 후에 그럼 이제 남게 되는 건 뭐냐? 단원의 제목이 여러 가지 함수였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함수라고 써두시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딱 세 가지 알잖아요. 지수, 로그, 하나 남은 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각함수 하나 남았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배웠던 덧셈 공식과 심푸시는 두신코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그 함수의 미분, 도함수와 적분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삼각함수의 미분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어떻게 했죠? 지수로그를 미분하기 위했는데 너무 막막하고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건드렸냐면 극한을 먼저 지웠네요. 극한을 먼저 공부를 했었죠.
지수로그의 극한을 공부한 후에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한 숫자가 하나 필요하더라. 자연상수 2를 하나 가지고 왔었고 그 자연상수 2 덕분에 미분이라는 걸 결국에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도 미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삼각함수의 극한부터 먼저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극한에서 미분으로 가는 와중에 뭔가 하나의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뭐겠어?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초월수 2라는 게 하나 필요했었어요. 근데 삼각함수는 극한에서 미분으로 넘어올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수 또 하나 있거든. 그게 뭐였죠? 파이잖아. 이미 우리 알잖아요. 새로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좀 수월하게 미분으로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미적분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함수는 다 이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5차시 개념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 예제를 몇 개 일단 같이 연습을 하고 복습 차원에서 연습을 하고 삼각함수의 도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따로 강의 아래에 공지되는 과제를 잘 보시고 시간 잘 맞추셔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차식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시간이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16차식 강의로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